이제 다음 주면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와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된다. 다음 주면 대진표가 짜진다는 겁니다. 이 대진표 확정을 앞두고 이번 주가 각 당의 후보를 추대하기 위한 치열한 마지막 접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경우 어제 나경원, 오세훈, 나경원, 야당의 유력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 간에 상당한 신경전과 맞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공격과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약 욕심이 많으셨어요. 매년 만각으로 공급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1년 동안은 신혼부부에게 혜택 줄 게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1년에는 쉽지 않죠. 아파트 그렇죠? 지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짜리 시장인데 지금 그게 나경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올 여지도 없는 것이 그거는 내년, 내후년 이후에나 생길 일이지 그분들께 사실상 이번 임기인 1년 내에는 드릴 수 있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공약입니다. 사실. 아니죠. 인허가를 빨리 하면은 저는 첫삽을 뜰 수 있다고 봅니다. 넘치는 신혼부부에 대한 애정은 저는 120% 동의하지만 이번 1년 내에 혜택을 드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희망을 드리기 시작하죠. 희망. 자, 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남탓 정치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오세훈 후보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내대표 할 때 한 게 뭐냐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야속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고 그것을 총선 패배의 책임으로 탓을 하셨습니다. 오 후보께서 지난번에 본인의 총선 패배도 중국 동포 탓, 특정 지역 탓하시는 거 보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남 탓하는 정치로는 안 된다. 나경원 후보께서 지난 총선 패배 책임론 때문에 마음에 많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속뜻은 장외투쟁 열심히 한 거 그거 비난했던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얻어낸 게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본인은 굉장히 뼈 아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는 결과 책임이지요.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가 다음 주면 한 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한 명은 짐 싸야 됩니다.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기자, 그만큼 양쪽 캠프에서도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 있고 특히 저도 취재를 해보면 양쪽 캠프에서 토론을 어떻게 임할 건지 다음 토론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지금 치밀하게 짜고 있어요. 이재명 기자가 국회 반장 오래 했으니까 국회 반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제 저 두 사람의 토론, 특히 이 두 후보가 맞붙는 거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마수 토론의 일정 중에. 자, 국민 판정단도 있잖아요. 저 당에. 국민 판정단의 결론은 어땠는지, 이재명 기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는지 의견 묻습니다. 어제가 마수 토론의 마지막이었고 마지막을 이제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죠. 그리고 이제 26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1일 날 두 번의 토론회 더 있는데 그건 이제 4인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한 토론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 라이벌로 이렇게 보이고 그 주목받고 있는 두 후보가 맞짱 토론을 하는 건 이제 어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받지 않았을까 싶고 양쪽에서 굉장히 팽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계속 본인이 이제 제시했던 초보 시장으로 안 된다 이제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공약 관련해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 얘기는 서울시 예산이 한 40조 되는데 그중에 시장이 쓸 예산은 수천억에 불과하다. 과연 이 많은 공약을 도대체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이런 쪽에 많이 포커싱을 맞췄던 것 같고 반면에 나경원 후보 쪽에서는 원제로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전 시장일 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등장했던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원조를 많이 지적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남 탓하지 마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던 건데 글쎄 누가 지난번에 이제 안철수 금태섭 후보가 토론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토론의 승자 패자 반드시 있는 건 아니지만 판정단은 사실 나경원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나경원 후보가 3번 모두 마스 토론에서 이긴 그냥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나름 차분하게 나경원 후보가 잘 토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여건들을 어떻게 이제 앞칸에 뒤집을지 이런 것들이 과저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었습니다. 예. 박성현 대변인께서는 이 상대당 후보의 토론이잖아요. 아마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박성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두 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이 민주당의 한 후보와 대결을 해야 한다면 어제 토론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두 분 다 이제 그 서로의 약점이라고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 부분들이 과연 그게 그분만의 약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두 분이 이제 정치를 하시는 과정이 좀 순탄치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문제, 예를 들어서 오세훈 전 시장님이 이제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붙이고 그게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다 하고 이렇게 막 뭐 눈물까지 흘렸죠. 막 그러는 과정에서 과연 나경원 원내대표를 의원을 비롯한 다른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아마 오세훈 전 시장 편이었어요. 물론 당내에서 반발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지난 패스트트랙 과정이나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그 원내 강경 투쟁이나 아니면 그 황교안 그 대표 시절의 그 거리 투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그 오세훈 시장은 물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은 그걸 당내에서 또 반대를 하거나 다른 정책 대안을 내놓거나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그걸 다 이게 니 탓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보는 사람이 이게 뭐 맞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제 저 서로 이제 공격하는 이런 그 칼날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리하지 않다거나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이 찌르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동안 두 분 다 한참 반대해왔던 포퓰리즘 뭐 이제 여당의 어떤 복지 정책 이런 데 비판을 해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뭐 나경영이나 이야기 들을 정도로 정말 뭐 과감한 이렇게 제안을 하세요. 실현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힘도 이제 지금 뭐 민주당 일부였으면 기본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또 우리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신복지 이런 이제 개념도 나와가지고 복지 논쟁은 이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발 그 이념 논쟁,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건설적인 이렇게 대안이 나왔으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뭐 하더라도 뭐 민주당 후보로서는 참 이렇게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성현 부대의 어떤 개인적 견해였습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은 지금 야당의 지도부시잖아요. 저 두 분 중에 혹은 뭐 조은희, 오신환 두 분의 후보도 있지만 네 분 중에 한 분을 자당의 대표 선수로 발탁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지도부의 고민이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뭐 네 분 중에 지도부에서 내정해둔 분은 있습니까? 그런 말씀 드리면 큰일 나죠.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100% 국민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될 건데요. 저는 좀 어제 토론을 보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많은 국민들이 공약을 보고 사람을 선택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정치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어떤 소속 정당이나 또 이런 살아온 역사보다는 그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의 공약을 갖고 투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데 현실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또 니 탓 내 탓 하시는데 정치권에서는 니 탓이라고 하면 살아남는데 내 탓이라고 하는 순간 오만 공격을 받으면서 그대로 꺼져나가는 게 이 정치 생리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되게 좀 이렇게 괴리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저는 왜 이 선거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기억해야 되고 또 지금 문정부가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도 다수를 점하고 있고 주도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여기에서의 야당의 역할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 갈등보다는 미래 희망을 보여주고 그것이 좀 국민들에게 토론으로 많이 보여줘서 정말 저희가 100% 국민 경선이 실제 선거를 방불케 하는 정말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지지를 통하는 그 과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청률이 너무 적게 나옵니다. 시청률이 안 나와요? 네, 적게 나와요. 그래서 이 토론이 우리들끼리만 서로 비판하고 뭐 너 잘했다, 너 못했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내용이 좀 국민들에게 전달돼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특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좀 토론을 열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곤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양해를 미리 부탁드리고 네. 이제 저 네 분 중에 한 명이 선발이 되고 금태섭, 안철수, 금태섭 두 분 중에 한 분과
겨루게 될 텐데 자당의 후보가 금태섭 안철수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은 한 분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토론에서만큼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종합적으로. 아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론이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져서 예.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지금 서울시와 부산시를 누가 이끌어갈지에 대한 적임자를 뽑는 좀 새로운 그런 선거가 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에 자신감을 보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대를 누구로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